네, 그럼 면역력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면역력은 바로 말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면할 면, 연병역이라고 해서 네, 전염병을 면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 그리고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하는 미세먼지, 이러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도 이 병원균을 퇴치를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면활하게 면역력이 진행이 되는 상태가 이제 면역력이 높은 상태지만, 우리가 면역력이 낮은 상태는 이러한 면역력이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조금 높여주게 되면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조금 더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환이 잘 걸리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는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면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면역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저희 메나테크 9층에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안전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이나 이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병원균을 차단하는 방어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1차 방어막이 바로 우리 몸의 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코 안쪽의 점막이나, 아니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위 장관의 점액층, 아니면 피부 표면에 피지가 나오는 피지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병원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1차 방어막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 병원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공격을 하는 부분은 바로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선천 면역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바로 타고나고 전달받은 면역 체계 시스템인데요.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1차로 선천 면역이 병원균을 공격을 해서 병원균을 없애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병원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 침입을 하는 순간부터 바로 그 병원균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모으고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같은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또다시 그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그 병원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2차 공격이 바로 획득 면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 겨울에 독감 예방접종 하셨나요? 아마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독감을 예방하는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는 이 후천적인 획득 면역으로 인해서 독감에 걸렸을 때 이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그 독감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면역력을 조금 높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활 리듬이 깨지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조금 불규칙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자주 먹는다거나 할 경우에도 내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아니면 나는 수면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즉각적으로 그 다음 날에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이렇게 수면이 부족한 것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0년 3월,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이런 3월 달에는 환절기,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절기로 인한 큰 온도차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나빠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도 우리 몸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결과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많이 받는 스트레스, 사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다라는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현대인의 약 90% 이상의 질병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스트레스도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노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 노화가 오게 되면 노화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병원균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알아봤던 병원균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원활하게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킨 요인들을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도 저희가 잘 주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면 첫 번째는 바로 감기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거의 한 10도 차 정도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날씨를 보니까 한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있었는데 또 낮의 기온은 또 영상 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클 때 우리 몸에 감기가 걸리기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증상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면역 세포들이 잘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아니면 감기에 걸렸어도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에 잘 걸리는지 감기가 오래 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염증 증상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즉각적인 증상이 바로 염증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술 옆에가 잘 트거나 아니면 입술 옆에 이제는 수포가 올라오는 이런 염증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다양한 염증 증상도 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탈입니다.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제 음식물과 함께 우리 몸에 이제 미생물이나 세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위 점막의 소화관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배탈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면 아마 대상포진일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상포진이 왜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이제 척추 속에 신경 안에 꼭꼭 숨어 있다가 수십 년을 같이 우리 몸에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수십 년 동안 잠자코 있던 이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낮아진 그 틈을 타서 발생이 되는 게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 네 가지 신호들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기후에 이제 환절기인데요. 면역력과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거의 뭐 뉴스나 아니면 생활 관련된 뉴스를 보면 환절기라고 하면 거의 그 뒤에 수식어로 면역력이란 단어가 따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면역력이 낮아지냐면 첫 번째로 일교차가 크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피부와 근육에서 이 일교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피부와 근육에서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욕 저하인데요. 식욕은 곧 건강을 상징합니다. 식욕이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음식물을 잘 못 먹게 되는데 음식물을 우리가 공급을 잘 몸에 못 해주게 되면 말 그대로 영양소가 부족해지게 되죠. 영양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면역세포의 에너지 전달이 잘 되지 못해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는 3월 달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사실 저도 계속 미세먼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사실 좋았던 적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미세먼지는 활성산소를 유발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성된 활성산소는 독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세포가 잘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면역력이 정말 잔인한 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환절기와 면역력이 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대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면역력이 지금 3월에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수록 감염도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2019년도에 가정학회지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도 잘 관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야 코로나로부터도 조금 더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단기적, 장기적 노출이 됐을 때 사망률이 증가되는 요인은 분명하다라고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나 심혈관계 질환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꾸준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은 임신부나 조사나 그리고 저체중에도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